두 번째 시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라고 하는 것은 좁은 부분은 넓은 부분 속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부산에 가면 아름다운 바닷가 뭐가 있습니까? 해운대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나요? 인천에 있나요? 해운대는 분명히 부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부산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의 일부분이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산은 해운대를 포함하고 있다. 해운대 안에도 많은 동들이 있을 거거든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해운대의 집합 속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해운대라고 하는 집합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집합? 부산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기호는 여러분 이런 표시하더라도 여기가 숫자가 작은 게 오고 큰 게 오잖아요. 비슷해서 약간 펼친 모양인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집합은 요 집합, 더 넓은 요 집합 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구 이런 데는 부산에 들어가나요? 아니겠죠? 포함되면 부분집합 표시로 요런 표시를 써서 A는 B에 포함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A는 B의 무슨 집합이다? 일부분 부분집합이다. 만약에 부분이 아니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B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포함하고 받고 4, 5가 들어갑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 속에 뭐가 있냐면 1, 2, 3이 있죠. 근데 B에는 1, 2, 3 깔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4, 5가 있죠. 만약에 X라는 집합을 이렇게 3, 4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3, 4라고 하는 집합 X는 전부 다 B 속에 포함이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이 집합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4, 5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쪽으로 더 옮겨서 5 있고 6 있는 새로운 집합 X를 잡아주면 이제 X는 B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이것은 5는 B 속에 들어가지만 6 하나가 B에 들어가지 않으니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5랑 6이랑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6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X라는 집합을 요렇게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에는 어떤 원소가 B 속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게 없죠. 분명히 X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얘는 공집합이지만 X의 어떤 것도 B 밖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X라는 공집합은 B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부분집합의 성질로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어떤 집합이라도 공집합은 누구에라도 무슨 집합이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두 번째 성질, 똑같은 놈도 부분집합이 된다.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1, 2, 3으로 잡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X의 원소 1, 2, 3 A의 원소도 1, 2, 3이니까 똑같은 범위잖아요. 그래서 X랑 A는 똑같은 놈이지만 결국 A는 X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X도 A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하나도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로 자기 자신이 일부분이냐 라고 말하면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이긴 한데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부분집합은 아니지만 부분집합에는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는 순차적 관계면 가장 좁은 것은 넓은 것 속에 포함된다. 실제로 부산과 해운대를 포함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해운대는 분명히 우리나라 속에 포함되죠. 해운대는 부산에 포함되고 부산은 우리나라에 포함되니 해운대는 우리나라에 포함된다. 해운대가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포함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원소 기호와 부분집합 기호가 은근히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부분집합 기호에서 요것만 딱 칠하면 원소 기호처럼 되니까요. 그래서 구분을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이거는 원소를 의미하려고 하고 요 자리에는 원소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집합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원소는 어떤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기호 같은 경우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해서 요 같은 경우는 양쪽에 집합이 오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고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집합 A에는 원소가 1, 2, 3이 있는데 2라고 하는 아이는 분명히 A의 원소입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집합 하나를 이렇게 2를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그 집합 기호를 하시고 이 안에 2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인데 이 집합은 분명히 A의 부분 집합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이 자리에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집합이 여기 들어오고 이 자리는 원소 기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만약에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가 집합이 되게 해주셔야지 말이 맞는 게 되겠죠. 확인 체크 18번. 두 집합 A와 B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분석해보면 집합 A에는 1, 2가 들어있고 전체 포함하는 B 집합에는 1, 2 추가해서 3, 4, 5까지 들어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말할 수 있는 건 포함관계가 성립. 속에 들어있는 A는 겉에 있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 1, 2라고 하는 원소가 B에 들어있나 볼까요? 1은 분명히 B에 들어있죠. B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A 속에 3이 안 들어있나요? A 속에 3은 들어있지가 않네요. B 속에 들어있지. 맞는 말.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A 속에 들어있냐. 그 뜻은 뭐냐면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하나 또 X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게 A의 부분 집합, 일부분이 되냐는 얘기고 동그라미. 자, 마지막으로 135는 B에 포함되지 않냐. 135를 이렇게 묶어주면 135를 묶어준 요런 집합을 생각을 해서 이번엔 이걸 X라고 하면 이게 B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B에 포함된다.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집합 A는 1이랑 A 플러스 2이고 집합 B는 3과 A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인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간다. A는 B의 일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세 놈 중에 한 놈이 1 아니면 얘가 돼야 되고 세 놈 중에 한 놈이 요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은 반드시 셋 중에 한 명이어야 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가 1이겠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셋 중에 한 놈이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A 플러스 2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A제곱 플러스 2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이걸 계산해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고 A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 또는 1일 때 가능한 거네요. 그럼 만약에 A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1이랑 2, 9, 3, 2, 1이니까 1과 2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A가 0이면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A가 1이라면 뭐 1을 집어넣어보면 1, 3이고 3, 1 넣으면 3, 1 넣으면 2잖아요. 그럼 1, 3이 다 여기 들어있나요? 1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모순이 돼버리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체크해보면 답은 0 하나만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데 B가 A 속에도 들어가고 싶어. 그럼 B를 이렇게 줄여야겠죠. 줄여가지고 딱 요만큼 되면은 B가 A 속에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같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A가 B의 부분이 되기도 하고 B가 A의 부분이 되기도 하면 그 두 개를 같다라고 한다. 같을 때는 기호로 A equal B로 표현하고 이것은 모든 원소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집합 내에 원소가 모든 원소가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 A는 1, 2, 3이고 집합 B는 3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는 걸 실제 원소나열, 즉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자연수는 1부터죠. 1, 2, 3 이하, 즉 3까지입니다. 그럼 실제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A도 1, 2, 3, B도 1, 2, 3으로서 완전히 같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합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 집합 A는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2a로 집합 b는 3과 a제곱 마이너스 3a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원소는 같으니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둘 중에 한 놈, 여기서 3은 아닐 거니까 요 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요 놈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이걸 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를 하셔서 a는 만족하는 게 1 또는 2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a가 1이라면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와 함께 3을 갖게 되고 여기다 1을 넣으면 3과 마이너스를 갖게 되니까 a는 1일 때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똑같기 때문에 1 부분이 되냐 그러면 그거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부분집합을 진짜 부분집합, 찐 부분집합, 찐 부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분집합을 다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부분집합 개수의 예로 나온 a는 1, 2라고 하는 모든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작은 것부터 공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고 모든 부분집합들은 그 다음 원소가 한 개인 거는 1 이거 부분집합 맞죠? 그 다음 2 이거 부분집합 맞죠? 그 다음 원소가 두 개인 거는 1, 2 이렇게 해서 모두 개수를 세주시면 부분집합이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이죠. 이렇게 4개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 세서 할 수도 있지만 쉬운 방법으로서 여기 원소가 몇 개냐면 2개이니까 2의 요 자리에 원소 개수 제곱, 원소 개수를 지수에다 잡아놓고 계산한 여기서는 2의 원소 개수 몇 개? 2개인 거니까 그걸 계산해서 4개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개수를 세보면 여기가 1개, 여기가 2개, 여기가 1개 해가지고 다 합치면 몇 개? 4개이지만 계산은 앞으로 2의 원소 개수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를 해주시고 요렇게만 카운트한 3개,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요? 진부분집합. 즉 진부분집합, 얘는 진부분집합에서 카운트할 때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하시고 진부분집합은 거기에서 1개만 빼준다. 이 1개 빼주는 건 왜 빼준다고요? 자기 자신을 빼주고 카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너,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은 부분집합 개수. 자, 이게 설명이 복잡하게 됐지만 우리는 바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D, E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원소가 5개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 해가지고 32개라고 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소로서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부분집합에 일단 A, B는 다 집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C, D, E 중에서요. 그럼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넣고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개만 더, C, D 중에 C만 넣을 수도 있고 D만 넣을 수도 있고 E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뭐 2개, 뭐 C, D, C, E, 그 다음 뭐 D, E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C, D, E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A와 B는 기본적으로 넣어주라 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맘대로 넣거나 빼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잖아요. 뭐를 갖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재료가 C, D, E만 갖고 만들어야 돼요. 원소 몇 개 갖고 만들어야 돼요? 3개 갖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색 부분 포함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개수는 결국 핑크색 부분인 C, D, E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즉 원소 몇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이 개수는 2의 세제곱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원소가 토탈하고 몇 개였어요? 5개 중에서 2개를 반드시 포함하라 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 빼고 원소 3개인 거에 부분집합 개수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서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물어보면 이제 모든 집합에서 얘들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A, B를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얘는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개수는 2의 세제곱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집합 A는 3, 4, 5, 6, 7이라는 5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합 A 중에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고 3, 6은 원소로 갖지 않아야 하는 부분집합. 그럼 5는 가져야 되니까 5를 카운트하지 말고 3, 6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얘도 카운트하지 말어. 그럼 남아있는 거는 4와 7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의 제곱 해가지고 4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 뜻은 홀수가 1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홀수가 뭐가 있냐면 3, 5, 7 이렇게 3개가 홀수거든요. 홀수가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이 뜻은 홀수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즉 짝수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안 되는 걸 빼면 되는 게 되겠죠. 안 된다고 하는 건 뭐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짝수만으로 만든 부분집합이 얘가 안 되는 거죠. 짝수만으로 만든 거.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몇 개? 5개. 근데 짝수는 현재 4와 6이니까 짝수만으로 만들면 2의 짝수 개수 2제곱. 네. 계산은 따로따로. 그래서 32 마이너스 4 해갖고 28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예제 11번. A는 원소 2와 4고요. B는 12의 양의약수 적어볼까요? 12의 양의약수 1, 2, 3, 3, 4, 12, 2, 6, 12, 마지막으로 1과 짝을 이루는 12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x를 구하려고 했냐면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즉 A를 포함한다. 이 뜻은 원소로서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뭐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하는 걸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원소가 몇 개니까? 6개니까 여기서 2, 4를 빼고 얘기를 하면 원소 몇 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까요? 4개. 그래서 2의 4제곱 16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